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절을 맞이하여 1919년에 우리 화성시에 있었던 큰 사건인 제암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3.1운동이라고 하면 3.1 만세운동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3.1 대학살이라고 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3개월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측 기록인데 우리 한반도에서 3월 1일 만세운동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일본군 헌병 총칼에 사망한 사망자만 7,500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만 5,000명,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해 구금된 사람이 7만 5천 명이고요. 이거는 3.1 만세운동이 아니라 3.1 대학살극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3.1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10년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조선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웠어요.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의 식민지들은 빨리 독립을 선언하라는 취지인데 이것은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고 승전국의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은 이민족자결주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약 장소인 파리의 우리나라에서는 김규식 선생님이 갔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도 호찌민이 파리로 가서 제발 좀 만나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승전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알지만 제발 우리도 좀 독립 좀 시켜달라고 했지만 승전국들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알릴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19년 1월 21일 갑자기 고종황제가 사망해버립니다. 고종황제의 사망 미스터리라고 하여 일제의 독살설이 가장 유력하였으나 역시나 독살설이 맞았습니다. 일본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가 쓴 기록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발견됐거든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고종황제는 덕수궁에서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그때 당직을 섰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가 죽은 다음에 검시 기록을 보니 이가 다 빠져있고 혀가 다 녹아있고 온몸에서 다 검은 피가 흘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바지를 벗길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을 옆에서 보좌했던 궁녀들은 고종황제가 죽고 며칠 후에 하나 둘씩 의문사하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국에 퍼지면서 계획하던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만세운동은 우리 화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원이었던 바란시장에서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가담했고 3월 1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밤에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하는 등 지속해 나갔습니다. 당시 1,000명은 꽤 많은 수의 사람이었고 불빛이 없던 그 당시의 횃불 시위는 일본군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후 약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5일 일본 육군 보병 아리타 도시오 중위와 그의 부하 11명이 바란시장에서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바란시장에서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제암리와 고주리에 살았었는데 일본군은 근처의 제암리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은 학살을 주도한 아리타 도시오도 있지만 제암리의 친일파 조이창 순사보입니다. 조이창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본군이 만세운동 당시에 과잉진압을 사과한다는 이유로 제암리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사람들이 있는 제암리 교회에 불을 질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그중 안종환 씨는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일본군에게 자신의 아이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일본군은 안종환 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행동으로 죽이고 맙니다.
일본군은 총 30명의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을의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이후 고주리로 가서 화성 지역의 민족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김응열의 일가를 또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제암리는 작은 시골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만행이 잊혀지지 않고 어떻게 알려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영국인 선교사 스코필드에 의해서 이런 작은 시골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대학살극이 잊혀지지 않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분은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 돌석자에 호랑이 호자 그리고 도울 필자를 써서 석호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조선의 의료 발전에 힘쓰겠다고 하여 오신 분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죄 없는 조선인들을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제암리로 달려갑니다. 제암리에서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스코필드는 자신의 사진기로 현장을 촬영하였고 제암리와 고주리 일대를 자전거를 타며 돌면서 아예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이런 일본의 대학살극을 본 여러 강대국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왜? 자신들도 똑같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영국은 인도에서 일본과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3.1 만세운동이나 제암리 사건과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1919년 일어났는데 광복은 1945년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고 그분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했으나 일본이 패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에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도해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으나 친일 청산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반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왜 나쁜 놈들은 더 잘 살까요? 이렇게 나쁜 친일파 놈들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돌아가신 독립투사분들이 본다면 죽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3.1절을 맞이하여 제암리 순국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24년 4월 새로 리모델링을 하여 더 고급스럽고 멋있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3.1절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암리 사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기념관이었기에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 형무소 등 다른 기념관에 비해 3.1 만세운동에 대한 다양한 전시들은 볼 수 없었으나 제암리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 지역의 특별한 기념관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